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수압관 안의 한 점에서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9kg 제곱센티미터였고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s입니다. 그 점에서의 압력 수도는입니다. 우리가 압력 수도는 HP죠. HP는 오메가분의 P입니다. 오메가분의 P인데 이때 오메가는 보세요. 단위 크기가 1000kg 세제곱미터고 압력의 단위는 보세요. P의 kg 제곱미터가 되면 약분이 돼서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1000kg 세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압력은 kg 제곱미터이면은 약분되어서 미터만 남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압력이 9kg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kg 세제곱미터 분의 9kg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일단 킬로그램과 킬로그램은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이 부분 보세요. 세제곱미터 분의 1 분의 제곱센티미터 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센티미터 분의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1000분의 9가 되고요. 제곱센티미터 분의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곱센티미터 분의 얘를 우리가 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세제곱미터를 제곱미터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제곱센티미터고 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요?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니까 얼마?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0의 4승. 그래서 이것을 약분을 하는 대신에 제곱미터를 10의 4승을 곱해주니까 1000분의 9 곱하기 10의 4승 미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얼마? 9만이니까 90m.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기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과정 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괜히 뭐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 괜히 전부 풀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은데 한번 나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1번에서 지금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s 속도는 함정이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뭐 고민하고 그러신 분 계셨는데 이건 함정이에요. 네, 2번 합니다. 유효낙차 400m의 수력발전소에서 펠턴 숫자의 노즐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값에 0.95배로 한다면 물의 분출 속도는 약 몇 m/s가 되는가? 우리가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V는 루트 웻 EGH 토리첼리 정리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루트 웻 2 곱하기 G는 중력가속도 9.8이죠. H는 낙차 400입니다. 400이고 그런데 물의 속도를 이론값을 0.95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실수하시는 분이 뭐냐면 0.95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트 안에서 0.95배 계산기로 두드리다 보니까 루트 안에서 0.95를 취해버립니다. 이게 아니죠. 0.95배는 루트 안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값의 바깥에서 0.95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84.1m/s가 됩니다. 이번에는 답이 4번. 3번이에요. 3번. 그림과 같이 수류가 고체에 둘러싸여 있고 A로부터 유입되는
유입되는 수량이 뭐예요? 유량이죠. B로부터 유출되는 수량, 유량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뭐다? 유량이 연속이다라고 해서 유량을 빼고 연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래 유량 연속의 원리인데 유량 연속의 원리 혹은 수량 연속의 원리 하면 너무 쉽게 답을 찾기 때문에 연속의 원리 이렇게 보기에 준 겁니다. 그래서 연속의 원리고요. 베르누이의 정리는 수두가 같다. 위치수두, 압력수두, 그 다음에 속도수두가 같은 것을 베르누이 정리라고요. 토리첼리는 2번에서 적용했던 그 공식을 얘기합니다. 3번에는 2번 4번입니다. 수압철관에 안찌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였다. 안찌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얼마인가? 얘가 유량 연속의 원리에 의해서 유량 Q는 뭐다? A 곱하기 V 해서 A1 V1은 A2 V2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는 얼마냐? 수압철관이 이렇게 있을 때 지름이 D예요. 그러면 면적 얼마? 4분의 파이 D1의 제곱 V1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V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분의 파이는 약분이 되죠. 4분의 파이는 약분이 되고 묻고 있는 것은 3.5인 곳에서의 유속 속도 V2는 얼마냐 합니다. 따라서 V2는 얘가 넘어가니까 D2의 자승분의 D1의 자승 곱하기 V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D2가 얼마냐? 안찌름이 3.5m인 곳이니까 3.5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고요. V1 처음의 속도가 얼마? 4죠. 4. 그래서 계산하면은 유속이 5.2m/s입니다. 수압철관이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다? 유량 연속의 정리를 우리가 적용한 겁니다. 4번에는 2번 5번 봅니다. 유역 면적이 550제곱킬로미터인 어떤 하천의 1년간 강수량이 1500mm이다. 증발, 침투 등의 손실을 30%라 하면 1년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흐른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s인가 합니다. 우리가 연 유량은 연 시간 초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다? 강수량 곱하기 면적 곱하기 유출 개수죠. 개수인데 일단 분모는 시간입니다. 1년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연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365일이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s이기 때문에 강수량도 미터, 면적도 제곱미터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해야 미터 곱하기 제곱미터면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강수량이 1500mm면 미터로 바꾸면 얼마요? 1000분의 1500, 즉 1.5m가 됩니다. 1.5m. 면적이 550제곱킬로미터예요. 550인데 1제곱킬로미터는 1km 곱하기 1km 하니까 10의 6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해주고요. 유출개수 봅니다. 증발, 침투 등의 손실이 30%면 얼마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에서 30%가 손실, 70% 즉 0.7만큼이 유출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8.3
세제곱미터 퍼 세컨입니다. 초당 18.3 세제곱미터의 물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6번입니다.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에서 2회 발생하는 출수의 유량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갈자 평풍 고공. 갈은 우리가 뭐 355, 뭐 275, 185, 95인데 매년 1에서 2회는 뭐다? 고수량이죠. 고수량 해서 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7번 유한곡선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유한곡선이 뭐다? 앞에 됐던 갈저평풍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의 뭐 유량의 변동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유량, 총 유량 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한곡선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뭐다? 월별 하천 유량이죠. 월별은 유한곡선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유량 변동이나 연간 총 유량 유출량이나 평수량, 갈저평풍 이런 것들은 모두 알 수가 있죠. 7번에는 1번. 8번 다음 중 수력발전소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저수지 용량, 댐의 설계, 뭐다? 적산 유량곡선입니다. 8번에는 1번 외워주시고요. 9번 적산 유량곡선상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절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 해당하는 일자에 있어서의 무엇을 표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적산 유량곡선 이렇게 쓰는데 얘가 기울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량을 적산입니다. 적분이요. 이렇게 하면은 적산 유량이고.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미분입니다. 미분. 그럼 다시 적산 유량을 미분하면 뭐다? 유량이 나오는 거죠. 유량. 그래서 9번에는 하천 유량입니다.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천 유량. 답은 1번입니다. 10번. 그림 같은 유한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5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한곡선을 가집니다. 뭐 갈저평풍 갈저평풍 이렇게 되는데 지금 5C예요. C. 이걸로 계속 발전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자라는 게 이거죠. 이만큼의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을 해야만 항상 이만큼 5C만큼 우리가 유량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의 용량은 뭐다? 여기 보시면 B죠. 그래서 면적 DEB가 됩니다. 면적 DEB. 답은 3번이고요. 11번입니다. 수력발전소에서 낙차를 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은 높이를 얻는 것. 댐이나 수로식 혹은 뭐 댐 수로식 혹은 유역 변경식.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산 꼴짜기에서 연결한 그런 유역 변경식도 낙차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정지식 혹은 역조정지식 이런 것들은 유량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정지, 역조정지, 물의 양을 조절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고요. 12번 양수발전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양수발전은 뭐 우리가 남는 시간에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올렸다가 첨두부하시에 발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용량의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발전 비용이 감소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발전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번 연간 발전량 증가나 뭐 연간 평균 손실 전력
줄이고 뭐 연간 수력 발전량 증가 이런 것과는 가장 거리가 멀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은 연간 발전 비용 감소입니다. 13번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입력은 주로 어떤 발전소에서 담당하는가? 양수발전소 뭐 무주나 청평이나 뭐 강원도 저쪽에도 또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대용량, 우리가 꺼지지 않는 그런 대용량의 발전소, 뭐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밤에 남는 전력을 통해서 양수발전소에 공급해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13번은 1번이고요. 14번 봅니다. 14번. 총낙차 300m,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s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일단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은 각각 90%, 98%고 손실 낙차는 총 낙차의 60%입니다. 우리가 출력 P는 9.8 QH의 이타 T, 이타 G가 되죠. 그리고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래서 9.8 유량이 20이고요. 낙차가 300인데 총 낙차가 300인데 손실 낙차는 총 낙차 6%랍니다. 총 300인데 이 중에서 손실이 6%니까요. 유효한 것은 94%죠. 따라서 여기에 유효한 것 0.94. 0.94는 100%에서 손실 낙차 6%를 뺀 겁니다. 0.94. 그 다음에 수차 효율 0.9. 발전기 효율 0.98 하면 답을 49,000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메가와트니까 3개를 떼고요. 얼마? 메가와트가 됩니다. 14번에는 1번 49 메가와트. 15번이에요. 15번. 유효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s, 수차 효율 70%의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 되는가?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전력량이고,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연간 전력량이니까 이 시간에는 1년의 시간이 되겠죠.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럼 먼저 P를 구해요. P를 9.8 QH의 이타니까 9.8 곱하기 유량이 20, 낙차가 100, 효율이 숫자 0.7, 발전 효율이 0.85, 0.7 곱하기 0.85. 예. 그리고 전력량은 이렇게 곱한 값이 지금 11,662요. 11,662에다가 곱하기 연간 발전량이니까 365일 곱하기 24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 곱하기 10의 7승 킬로와트 아워가 되네요. 15번에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력 일반적으로 구해서 여기에 시간만 곱하면 전력량이 된다. 15번에는 3번. 계속해서 16번 봅니다. 16번. 얘는 수력 발전이 아니고요. 양수 펌프입니다. 양수 발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력은 P는 9.8 QH의 이타인데 양수 발전은 P에다가 이타 곱한 것만큼의 9.8 Q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 양수 발전의 출력 P는 얼마 된다? 이타분의 9.8
QH가 되고요. 이타가 펌프 효율과 전동기 효율이 있을 때 이타 P, 이타 M이면 이것을 이타 P에 이타 M으로 구분해서 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7번. 네. 이처럼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 계산으로 묻습니다. 출력 20km, 전동계 총 양적 10m, 펌프율 0.75일 때 양수량은 얼마냐? 이 공식에서 17번은 뭘 묻는 거예요? 양수랑 Q를 묻죠. 따라서 Q는 얼마입니까? 9.8H분의 P 곱하기 2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세제곱미터 퍼 세커죠. 세커. 그러면 분당 양수량이 1초에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1분에는 얼마? 여기에 60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H분의 9.8분의 60 하면 6.12가 나와요. 6.12. P 곱하기 2타. 그래서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초로 했을 때는 9.8분의 1, 분으로 했을 때는 6.1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의 풀이는 초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공식으로 바로 해보면은 H가 10이죠. H가 10. 이거 6.12 곱하기 출력이 20에 효율 0.75 이렇게 하면 9.18 나올 거예요. 교재 풀이대로 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9.8분의 H분의 P 있다 말고 H분의 6.12 P 있다 이렇게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17번에는 답이 1번. 18번입니다.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다면 댐에서 가장 먼 거 찾으시면 될 거예요. 댐에서 가장 먼 거. 수로. 우리가 취수구 다음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죠. 이 댐의 부속 설비를 볼 수가 있고 수조. 수로의 끝에 수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구. 우리가 댐에서 우리가 물을 얻는 부분. 취수구고요. 흡출가는 뭐요? 반동수차에서 낙차를 얻기 위해서 얘는 런너를 지나서 런너와 방출구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의 부속 설비로 볼 수 없고 그래서 18번은 4번 흡출관이에요. 19번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취수구에는 제수문과 스크린이 있습니다. 제수문은 유량 조절, 스크린은 불순물, 이물질 제거죠. 그래서 제수문은 유량을 조절한다. 19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20번 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조 보통 헤드탱크라 보시면 되고요. 1번 무압수로에 종단이 있으면은 조압수조가 아니고 보통 상수조라고 하죠. 상수조. 압력을 조절 못합니다. 상수조. 압력수로에 종단이 있으면은 조압수조 혹은 서지탱크라고 하죠. 1번 틀렸고 2번 헤드탱크의 용량은 최대 사용수량에 이래서 이 시간이면 너무 큽니다. 이래서 이 시간 아니고 이래서 이 분이죠. 상당한 크기로 설계된다. 3번 조압수조는 부하 변동에 의해서 생긴 압력터널 내의 수격압이 압력터널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맞죠? 조압수조. 압력이 우리가 여기 터널 내라는 것은 우리가 수압관로 그것을 얘기하죠. 터널 내 수격압이 압력 터널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맞고요. 4번 헤드탱크는 수차의 부하가 급증할 때는 물을 배제하는 기능. 부하가 급증하면 물을 더 보내야 되겠죠. 무부할 때 물을 배제하는 기능이지 지금 부하가 급증할 때 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번에는 3번이고요. 21번 수력발전소에서 조압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조합수조 압력을 조정해서 뭐다? 수압 철관을 보호. 압력을 조정해서 수격작용을 완화시켜서 수압 철관 보호. 수압 철관이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22번 조합수조 중에서 서징의 주기가 가장 빠른 것은 우리가 차동조합수조. 각 수조마다 특징이 있죠. 제수공 조합수조는 뭐냐면 서지 탱크의 라이저 상승관이라는 것을 제거하고요. 상승관 대신에 수로와 수조 사이에 제수공이란 구멍, 포트가 설치된 겁니다. 상승관이 없고 포트, 구멍 포트, 그것을 제수공이라고 하는데 제수공이 설치된 겁니다. 수실조합수조는 어떤 특징? 수실조합수조. 얘는 수심이 깊을 경우 수실조합수조가 사용되고, 단동조합수조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수조의 높이만 증가시킨 구조가 되죠. 우리가 그 조합수조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징 주기 최대라고 하면은 차동조합수조. 예. 23번 바로 나옵니다. 저수지의 이용 수심이 클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수실조합수조가 되고요. 24번은 앞에서 했었죠. 유량연속의 원리할 때 했습니다. 다음은 수압관 내의 평균 유속을 V/s, 사용 유량을 Q/m라고 하고, 관의 직경을 Dm라고 하면 사용 유량 Q는 얼마냐? 유량 Q는 면적 A 곱하기 속도 V입니다.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2분의 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고 거기에다 속도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4분의 파이 D의 자승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24번에는 답이 1번 4분의 파이 D의 자승 곱하기 V. 25번이에요. 25번은 뭘 묻는 거냐? 특유 속도입니다. 특유 속도 어떻게? NS는 NP의 H고요. 여기에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냥 계산기로, 손으로는 절대 못하시죠. 계산기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속도는 450, 출력이 6000입니다. 6000에 계산기로 2분의 1승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낙차가 220에 마이너스 4분의 5승. 예,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 대에서 연습 평소 해보셔야 되겠죠. 특히 뭐 마이너스 4분의 5승 이런 것들을 꼭 좀 공부하실 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41 뉴턴/킬로미터가 됩니다. 25번에는 3번이고요. 26번 수차의 특유 속도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속도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뭐다? 페죠. 낙차면은 이렇게 되겠지만은 속도니까 반대로 카프페죠. 카프페.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 카플란이 가장 크고 펠턴이 가장 작은 것 2번이고, 27번은 특유 속도를 구하는 식 중에서 분자에 13,000이 들어갔죠. 13,000은 카프페 중에서 얘는 12에서 20 얼마, 얘는 칸은 분자에 2만이 들어갔고 13,000이 들어간 것은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 27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28번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며, 전압차 이 카플란보다 더 적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조력발전용으로 알맞은 거, 조력발전용으로 튜블러스 차입니다. 튜블러.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9번 유효낙차 보세요. 낙차와 출력입니다. 낙차와 출력. 그러면 P1분의 P2는
H1분의 H2의 2분의 3승 이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낙차 H1 보세요. 50m에서 P1이 7,500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5m만큼 낮아졌어. 50m에서 2.5m만큼 낮아지면 얼마가 돼요? 47.5m죠. 이것의 2분의 3승. P2가 된다는 겁니다. P2. 맞죠?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은 P2가 됩니다. 따라서 P2는 얼마? 50분의 47.5에 2분의 3승 곱하기 7,50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했을 때 답은 6,945가 됩니다. 6,945에서 답은 4번. 계속해서 30번. 낙차와 회전수입니다. 낙차 회전수 얼마? N1분의 N2는 H1분의 H2의 얼마?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따라서 이때도 회전수를 구하면 했으니까 N2를 묻습니다. N2는 N1 곱하기 H1분의 H2의 2분의 1승. 그러면 처음에 회전수가 얼마예요? 처음에 회전수가 500이죠. 500. 처음에 낙차 290에 225 2분의 1승 곱하면 답은 440입니다. 30번에는 2번 440. 네. 계속해서 31번입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한다. 유량을 가감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유량을 가감하느냐?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속도를 조정하니까 이것은 조속기가 되는 거죠. 31번에 4번. 32번 수력발전소에서 서버모터의 작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서버모터 뭐다? 충동수차에서 니들밸브, 반동수차에서 안내날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뭡니까? 서버모터의 작용으로서 반동수차에서 안내날개를 조정하는 장치, 충동수차에서는 니들밸브를 조정한 거. 그렇게 했을 때 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보세요.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좀 약간 부정적인 멘트죠. 그러면 너무 예민하니까 이것은 좀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탈조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 동기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난조라고 합니다. 그 속도 근처에서 진동하는 거. 하지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올라가도 내리고 조금만 내려가도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난조를 넘어서 속도가 이탈해버린다고 해서 탈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면 결과적으로 탈조가 발생할 수가 있다. 탈조를 일으키게 된다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34번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흡출관은 우리가 반동수차에서 조금이라도 낙차를 늘려보려고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35번 흡출관에 필요 없는 수차는 뭐다? 흡출관은 반동수차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충동수차인 펠턴수차에서는 흡출관이 필요 없지요. 36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36번 수차에서 캐비테이션에 의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캐비테이션은 뭐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물과 수차 날개가 충돌하면서 뭐 진공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침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수에 접한 러너나 버킷 등에 침식이 발생한다. 맞고요. 이번 수차의 진동을 일으켜서 소음이 발생한다도 맞고 3번 흡출관 입구에서 수압의 변동이 현저해진다. 수압 변동도 현저해지는데
토출 측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과 캐비테이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생각한다면 뭐 역류와 캐비테이션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수력 발전은 뭐 이론은 조금 많았는데 암기 위주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화력 발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